요즘 뭐 하세요? 직장인이신가요? 최근에 퇴직했어요. 퇴직하셨으면 퇴직금도 많이 받으셨겠다. 나름대로는 받았죠. 부러워요. 저는 언제 그런 돈을 만져볼까? 힘내세요. 기회는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니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호 부장님, 잠깐 시간 되시죠? 인사팀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박성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후 3시,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다. 아무 예감도 없었다.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문을 열자 인사팀장과 함께 임원 한 명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성우는 의자에 앉으며 가슴 한편이 불안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25년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던 징계나 문책이 있는 건 아닐 텐데.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진중했다. 박 부장님, 먼저 그동안 회사를 위해 애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어갔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전체적인 구조 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경영진에서는 고심 끝에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그 순간 성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명예퇴직.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 상황을 고려해 주시길. 성우는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봤다. 명예퇴직 신청서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25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떠나라는 통보였다.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기본 퇴직금에 특별 위로금을 합쳐 대략 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나쁘지 않은 조건. 성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25년의 세월이 3억 5천만 원으로 정산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말인가. 언제까지 결정하면 되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시간을 드릴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우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다. 동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를 받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자신만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성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아내 윤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딸 수진이는 대학교 3학년, 아들 준호는 고등학교 2학년. 교육비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여보, 일찍 왔네? 현관문을 열자 윤미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들어온 남편을 신기해하는 눈빛이었다. 응, 좀 일찍 끝났어. 성우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윤미가 앞치마를 벗으며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23년을 함께 산 아내는 남편의 기분을 한눈에 알아챘다. 미야,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나를 선정했대. 뭐? 윤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갑자기 웬 명예퇴직?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아니야. 구조조정이래. 전사적으로 인력을 줄이는 거라고. 성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윤미는 말없이 듣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퇴직금이 3억 5천만 원이라니. 그래도 큰 돈이긴 하네. 그래도 앞으로가 문제지. 다시 취업하기도 쉽지 않을 테고. 부부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25년간 안정적이던 삶의 토대가 순식간에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 성우는 명예퇴직 신청서에 서명했다.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다른 선택지도 없었다. 회사는 생각보다 쿨했다. 2주 후면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떠나면 된다는 것이었다. 부장님, 정말 아쉽습니다. 후배들이 하나둘 인사를 나누러 왔다. 진심 어린 아쉬움도 있었지만 어딘가 안도하는 기색도 엿보였다. 다행히 나는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스며 있었다. 마지막 출근 날, 성우는 25년간 사용했던 책상을 정리했다. 서랍 깊숙이 박혀있던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신입사원 시절 회식 사진이었다. 26살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성우는 상자에 개인 물품들을 담으며 중얼거렸다. 25년의 직장 생활이 종료되는 순간이었다. 퇴직 후 첫 주는 의외로 상쾌했다. 알람 시계에 맞춰 일어날 필요도 없고 지긋지긋한 회의에 참석할 필요도 없었다. 오랜만에 아침을 여유롭게 맞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여유로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틀째부터 무료함이 밀려왔다. 평소 같았으면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자니 허전했다. 여보,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윤미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성우를 보며 말했다. 취업 준비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겠네. 성우는 대충 대답했지만 마음은 내키지 않았다. 51세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설령 구한다 해도 이전만큼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며칠 더 지나자 공허함은 더욱 깊어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다. 윤미는 여전히 파트타임 일을 나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간다. 혼자 남은 집에서 성우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이래선 안 되겠어. 성우는 자신을 다잡으며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했다. 몸이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어차피 시간은 남아돌고 체력이라도 기르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헬스장 카운터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네, 오늘 등록했습니다. 저는 트레이너 지은입니다. 운동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거의 처음이에요. 지은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성우를 운동기구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키 165cm 정도의 날씬한 체형의 단정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밝은 에너지가 인상적이었다. 첫날 운동은 가벼운 스트레칭과 기본적인 기구 사용법을 배우는 것으로 끝났다. 지은은 운동 방법을 설명할 때마다 성우의 자세를 직접 교정해 주었다. 팔은 이렇게 하시고 허리는 쭉 펴세요.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성우는 묘한 설렘을 느꼈다. 25년 만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신선했다.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성우는 매일같이 헬스장을 찾았다. 처음에는 운동 때문이었지만 점차 지은과의 대화가 기대되었다. 오빠, 오늘은 어때요? 몸이 좀 적응됐나요? 지은은 항상 밝게 인사했다. 그리고 운동 중간중간 성우의 안부를 물었다. 요즘 뭐 하세요? 직장인이신가요? 최근에 퇴직했어요. 아, 그래서 시간이 여유로우시구나. 퇴직하셨으면 명예퇴직이었죠. 지은의 표정에 동정 어린 시선이 스쳤다. 힘드셨겠어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적응하기 어렵잖아요. 성우는 그녀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 젊은 여성은 달랐다. 맞아요. 25년간 다니던 곳을 갑자기 떠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25년이나 정말 오래 다니셨네요. 그럼 퇴직금도 많이 받으셨겠다. 지은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성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나름대로는 받았죠. 부러워요. 저는 언제 그런 돈을 만져볼까? 그녀가 농담처럼 하는 말에 성우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였다. 한 달이 지나자 성우는 거의 매일 헬스장에 나갔다. 명목상으로는 운동이었지만 실제로는 지은과의 대화가 주목적이었다. 지은도 성우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다른 회원들에게는 간단한 인사 정도만 하면서도 성우에게는 항상 긴 시간을 할애했다. 오빠, 커피 드실래요? 어느 날 지은이 운동 후 커피를 제안했다. 헬스장에서 커피를? 아니에요. 밖에 있는 카페에서요. 시간 되세요? 성우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에게 말해야 하나 싶었지만 단순한 커피 한 잔인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카페에서의 대화는 생각보다 깊었다. 지은은 성우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직장 생활 25년이면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한 곳에 1년도 못 있겠던데 젊을 때는 그럴 수 있죠. 나도 그랬어요. 오빠는 정말 성실하신 것 같아요. 가정도 화목하시고. 성우는 잠깐 멈칫했다. 가정이 화목하다고? 최근 아내와의 관계는 예전만 못했다. 퇴직 후 집에 계속 있으면서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다. 글쎄요.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겸손하시네요. 부러워요. 그런 안정적인 삶이. 지은의 말에 성우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안정적인 삶이라. 정말 그런가? 요즘은 오히려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지는데 시간이 갈수록 성우는 지은에게 더욱 빠져들었다. 그녀와 있을 때만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집에서는 퇴직한 무능한 중년 남자였지만 지은 앞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남성이 된 기분이었다. 오빠,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완전 달라요. 지은의 말에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의 변화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다. 어느 날 지은이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았다. 사실 저 요즘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트레이너 월급으로는 혼자 살기도 빠듯해서. 성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겨우 참았다. 힘들겠네요. 오빠 같은 분이 부러워요.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으시고. 그 말에 성우는 가슴이 아팠다. 이런 순수한 여성이 돈 때문에 고생하다니.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었다. 2달이 지나자 성우의 마음은 확고해졌다. 자신은 지은을 사랑하고 있었다. 젊은 여성이 기혼 남성인 자신을 좋아할 리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마음만큼은 확실했다. 여보, 요즘 헬스장만 나가네? 아내 윤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운동해야 건강하잖아. 그래도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냐? 취업 준비는 안 하고. 성우는 짜증이 났다. 집에서는 이해받지 못하는 기분이었다. 그럼 나도.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고 집에만 있으면서 헬스장만 나가는 거야? 부부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성우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성우는 잠들지 못했다. 지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의 밝은 미소, 따뜻한 말투, 자신을 이해해주는 눈빛. 이건 안 돼. 성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따라주지 않았다. 다음 날, 헬스장에서 지은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오빠, 저랑 여행 갈래요? 여행? 네. 제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어요. 혼자는 심심하고. 성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런데 내가 가면
괜찮아요. 오빠면 믿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한 생각하는데 오빠는 달라요. 지리은의 순수한 눈빛에 성우는 어떤 확신을 얻었다. 그녀도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언제쯤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주 어때요? 2박 3일 정도로. 부담스러우시면 당일치기로도. 성우는 망설였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지은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알겠어요. 가죠. 정말요? 고마워요, 오빠. 지은이 기뻐하며 성우의 팔을 잡았다. 그 순간 성우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날 밤, 성우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인터넷 뱅킹 창이 열렸고 퇴직금 계좌에 잔고가 표시되었다. 3억 5천만 원. 그리고 생활비 통장에는 2천만 원이 있었다. 여행비 정도는. 성우는 생활비 통장에서 500만 원을 빼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퇴직금에서도 1천만 원을 인출했다. 넉넉하게 쓰고 싶었다. 지리은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다음 날, 성우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 친구들이랑 골프 여행 간다. 2박 3일. 갑자기 골프 여행? 오래전부터 계획한 거야. 퇴직 기념으로. 윤미는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부부 사이가 예전만 못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든 상태였다. 여행 당일,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은과 단둘이 떠나는 첫 여행이었다. 아니, 아내 외의 여성과 여행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다. 오빠, 여기. 기차역에서 지은이 손을 흔들었다. 평소보다 화사하게 차려입은 그녀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준비됐어요? 네. 기차 안에서 지은은 계속 웃었다. 그녀의 웃음에 성우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오빠, 이런 여행 자주 하세요? 아니요. 거의 처음이에요. 저도 이런 여행 처음이에요. 설레네요. 기차가 달리면서 도시가 멀어져 갔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지은의 환한 웃음을 보자 그런 생각들이 사라졌다. 도착한 곳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도시였다. 성우는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다. 고급 호텔은 아니었지만 바다가 보이는 깔끔한 곳이었다. 와, 정말 좋네요. 지은이 호텔 로비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성우는 그녀의 반응이 기뻤다. 방은 따로 잡았어요. 당연하죠. 오빠가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각자 방에 짐을 풀었다. 저녁에는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이런 좋은 곳에 데려와 주시고. 별 말씀을요. 나도 즐거워요. 사실, 오빠 만나기 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지은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왜요?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나타나서 마음의 위안이 됐어요. 성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니. 나도 마찬가지예요. 퇴직하고 나서 우울했는데 지은이 덕분에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파도 소리와 함께 흐르는 시간이 꿈만 같았다. 그날 밤, 성우는 호텔 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지은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한다. 여행 둘째 날,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가까워졌다.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기도 했고, 서로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오빠,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뭔데요? 전
오빠를 좋아해요. 지은의 고백에 성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오빠는 기혼자시잖아요. 맞아요.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물론 선을 넘지는 않았다. 단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여행 마지막 날,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저랑 새로운 시작해 보실 생각 없어요? 새로운 시작? 네.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것보다는 정말로 함께하는 거요. 성우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 함께한다는 것은 아내와 아이들을 버린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오빠 지금 행복하세요? 집에서 그 질문에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실제로 집에서는 행복하지 않았다. 아내와의 관계는 냉랭했고, 퇴직 후 자신의 존재감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생각해 볼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성우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지은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진정한 사랑을 선택하는 것. 집에 돌아온 성우는 며칠간 고민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지은과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그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여보, 나 잠깐 나가 볼게. 어디? 산책 좀. 성우는 집을 나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만날 수 있어? 네.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성우는 결심을 말했다. 나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이혼하고 새로 시작할게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오빠. 후회 안 하실 거죠? 후회 없어요. 당신이 내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날부터 성우는 은밀하게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퇴직금의 대부분을 인출했다. 3억 원을 현금으로 뽑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여러 번에 나누어서 처리했다. 생활비 통장에 돈도 대부분 빼냈다. 아내 모르게 조금씩 인출하면서 현금을 모았다. 총 3억 5천만 원. 어디서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돈이었다. 지은과는 도피 계획을 세웠다. 해외로 나가기는 복잡하니 일단 국내의 다른 도시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오빠,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들이 이미 결심했어요. 당신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지은은 고마워하면서도 걱정스러워했다. 하지만 성우의 의지가 확고해 보이자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도피하기로 한 날 전날 밤, 성우는 잠들지 못했다. 25년간 함께 산 아내, 키우고 있는 두 아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지은을 생각하면 마음이 다시 확고해졌다. 그녀와 함께라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새벽에 성우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쌌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다. 몇 벌의 옷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현금이 든 가방이 전부였다. 아내와 아이들의 잠든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미안해. 행복하게 살아. 성우는 작은 메모를 남겼다. 새로운 인생을 찾아 떠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새벽 5시, 성우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지은과 약속한 장소는 서울역이었다. 기차를 타고 멀리 떠나기로 한 것이다. 오빠, 역에서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큰 캐리어를 끌고 온 그녀도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정말 떠나는 거네요. 네, 이제 자유예요. 두 사람은 부산행 KTX에 올랐다.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기차가 출발하자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이 점점 멀어져 갔다. 25년간의 결혼 생활, 51년간의 삶이 뒤로 사라져 갔다. 오빠, 후회 안 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혀요. 이제 자유야. 당신하고 새 인생 시작하자. 성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불타는 듯한 젊음이 비쳤다. 51세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사랑, 새로운 시작이었다. 기차는 남쪽으로 달렸다. 그리고 성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닌 지옥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은이라는 아름다운 여성이 사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 꽃뱀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성호가 진정으로 행복했다. 오랜만에 심장이 뛰고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설령 그것이 환상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다. 자유다. 성호는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가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윤미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이틀이 지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정말 친구들과 골프 여행을 간 줄 알았다. 성호가 퇴직 후 우울해하던 모습을 봐왔기에 친구들과의 시간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아무런 연락이 없자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 성호는 여행을 가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했었다. 아이들 걱정도 하고 집안일에 대해서도 물어보곤 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윤미는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아빠, 연락 안 돼? 대학생 딸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전화가 안 돼. 아마 골프장에서 술 마시고 있나 봐. 윤미는 딸 앞에서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렇게 연락 두절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셋째 날이 되자 윤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성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김 형님. 저 성호 아내예요. 혹시 성호랑 골프 여행 가신 거 맞죠? 골프 여행. 무슨 소리예요? 성호하고는 한 달 넘게 연락도 안 했는데 윤미의 가슴이 철렁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해봤지만 답은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성호와 여행을 간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윤미는 성호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일까? 윤미는 성호가 남긴 메모를 다시 읽어봤다. 새로운 인생을 찾아 떠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 메모인 줄 알았는데 다시 읽어보니 의미가 달랐다.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윤미는 서둘러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윤미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퇴직금이 들어있던 계좌가 거의 비어 있었다. 3억 5천만 원이 있어야 할 자리에 10만 원도 채 남지 않았다. 생활비 통장도 마찬가지였다. 2천만 원이 있던 돈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이럴 수가. 윤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남편이 돈을 모두 가지고 사라진 것이다. 그것도 가족에게 아무 말 없이.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믿었던 남편이 배신자가 된 순간이었다. 윤미는 울음을 참으며 아이들을 불렀다. 수진아, 준호야, 잠깐 이리 와봐.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윤미는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갔다는 것, 그리고 모든 돈을 가져갔다는 것. 뭐라고? 아빠가? 고등학생 아들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거짓말이겠지. 아빠가 그럴 리 없어.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자상하고 책임감 강한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을 버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윤미는 통장 내역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다. 비어있는 계좌 잔고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아무도 잠들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성우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윤미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성인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에는 실종 신고가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혹시 다른 여자와 함께 간 건 아닐까요? 경찰관의 질문에 윤미는 말문이 막혔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잘 모르겠어요. 남편분이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은 없나요? 늦게 들어오거나 비밀스러운 전화를 받거나. 윤미는 생각해봤다. 성우가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한 것, 그리고 최근 들어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든 것. 그때는 단순히 운동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것 말고는 특별히. 헬스장 이름을 아세요? 윤미는 집 근처 헬스장 이름을 알려줬다. 경찰관은 메모를 한 후 말했다. 일단 며칠 더 기다려보세요. 본인이 돌아올 수도 있고요. 만약 일주일 후에도 연락이 없으면 다시 오세요. 집에 돌아온 윤미는 무력감에 빠졌다. 경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스스로 남편을 찾아야 했다. 윤미는 성호가 다니던 헬스장을 찾아갔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의 사생활을 뒤지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성호라고 아세요? 저희 남편인데. 헬스장 직원은 성호를 기억했다. 아, 박 선생님. 그런데 요즘 안 보이시네요. 며칠 전부터. 혹시 특별히 친하게 지내던 사람 있었나요? 지은이가 개인 트레이닝을 해드렸는데. 지은이요? 네, 저희 트레이너예요. 그런데 지은이도 며칠 전부터 나오지 않아서 윤미의 가슴이 뛰었다. 남편과 여성 트레이너가 동시에 사라진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지은이라는 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어서. 윤미는 답답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제발요. 저희 남편이 실종됐어요. 경찰에도 신고했고요. 직원은 곤란해했지만 윤미의 간절한 부탁에 조금이나마 정보를 알려줬다. 지은이는 성격은 밝고 친절했어요. 회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사실 저희도 그 친구에 대해 자세히 아는 건 별로 없어요. 어떤 뜻이에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별로 안 했거든요. 가족 이야기나 과거 이야기 같은 것들. 윤미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직원들과도 이야기해봤다. 하지만 모두 비슷한 답변이었다. 지은은 친절하고 밝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혹시 지은이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안 돼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윤미는 할 수 없이 헬스장을 나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집에 돌아온 윤미는 성우의 물건들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성우의 옷장, 책상, 심지어 컴퓨터까지 모두 살펴봤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할 수 없었다. 성우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 같았다. 그때 윤미는 성우의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발견했다. 최근 몇 달간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통화 내역을 요청했지만 본인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가족이라고 해도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윤미는 좌절했다.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았다. 며칠 더 지나자 윤미는 절망에 빠졌다. 남편을 찾을 방법이 없었고 돈도 없었다. 파트타임으로 하던 일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엄마, 우리 어떻게 살아?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일단 엄마가 일을 더 늘려야겠어. 너희들도 아르바이트를 생각해봐.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가 정말 돌아오지 않는 거야? 모르겠어. 기다려보자. 하지만 윤미 자신도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믿지 않았다. 모든 돈을 가지고 간 것으로 봐서는 아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인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나자 윤미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혼자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했다. 우선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다. 윤미는 파트타임 일을 늘리고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혼 신청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가까운 지인이 조언했다. 남편이 돌아와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윤미는 고민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말 끝내야 하는 건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남편은 이미 가족을 버렸다.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진 것 자체가 이혼 의사 표시나 다름없었다. 윤미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남편이 가정을 유기하고 재산을 가져간 상황이면 유리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윤미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다. 하지만 남편을 찾지 못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공시송달 같은 방법을 써야 하거든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네. 몇 개월은 각오하셔야 해요. 윤미는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려웠다. 그럼에도 윤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단 남편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혼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성호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했다. 윤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도 고려해봤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대신 윤미는 직접 발품을 팔기로 했다. 성호가 갈 만한 곳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성호의 고향, 자주 가던 식당, 친구들이 있는 곳. 하지만 어디에서도 성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2달째가 되자 윤미는 지쳤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남편을 찾아다니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달했다. 그런 윤미에게 뜻밖의 정보가 들어왔다. 혹시 당신 남편, 젊은 여자랑 부산에서 목격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의 말이었다. 부산이요? 네. 제 친구가 부산에 사는데 우연히 봤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윤미의 가슴이 뛰었다. 비록 확실하지 않은 정보지만 처음으로 구체적인 목격담이었다. 그 친구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윤미는 곧바로 그 친구에게 연락했다. 네. 분명히 박성우 씨 같았어요. 키하고 생김새가. 그런데 훨씬 젊은 여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어디서 봤나요? 해운대 근처 호텔에서요. 체크인하는 모습을 봤어요. 윤미는 즉시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다.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놓칠 수 없었다. 부산에 도착한 윤미는 해운대 일대의 호텔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성호의 사진을 보여주며 묻고 다녔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아무도 정보를 주려 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성과는 없었다. 윤미는 실망하며 숙소로 돌아갔다. 그런데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호텔 직원 한 명이 윤미에게 다가왔다. 혹시 아까 로비에서 사진 보여주신 분이세요? 네, 맞아요. 사실 그분 며칠 전까지 저희 호텔에 계셨어요. 젊은 여자분하고 함께. 윤미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지금은 어디 있나요? 글쎄요. 며칠 전에 체크아웃 하셨는데 어디로 가신지는. 혹시 그 여자분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키가 165 정도 되고 날씬하고 예뻤어요. 그런데 직원이 말을 망설였다. 뭐가 이상했나요? 그 여자분이 뭔가 계산적으로 보였어요. 남자분은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았는데 여자분은 좀 다르더라고요. 윤미는 가슴이 답답했다.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와 도망친 것이 확실해졌다.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주도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윤미는 제주도까지 쫓아갈 생각은 없었다. 이미 충분히 확인했다. 남편은 젊은 여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윤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남편이 가정 유기와 재산 은닉을 했으니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윤미에게는 위자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아이들의 미래였다.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을 찾아야 강제 집행이 가능하죠. 결국 모든 것이 성호를 찾는 데 달려 있었다. 하지만 윤미는 더 이상 남편을 찾을 의욕이 없었다. 그보다는 혼자서라도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했다. 윤미는 일자리를 늘리고 생활비를 절약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혼자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성호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가족을 버리고 모든 돈을 가져간 그가 정말로 새로운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윤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성호의 선택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만을 생각해야 했다. 부산의 해운대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성호는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곁에 있는 지은의 모습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다. 오빠, 여기 정말 좋다. 지은이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바람에 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햇살에 반짝였다. 성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다. 내가 좋아해서 다행이야. 서울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지은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불안감은 사라져다. 대신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과 행복감이 그를 감쌌다. 오빠, 오늘은 어디 갈까? 지은이 성호의 팔을 끼며 물었다. 그녀의 다정한 스킨십에 성호는 여전히 설렜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그럼 쇼핑몰 갈까? 옷도 좀 사고 싶고. 성호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부산 최대 쇼핑몰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쇼핑을 즐겼다. 지은은 명품 매장을 둘러보며 눈을 반짝였다. 오빠, 이 가방 어때? 지은이 들어 보인 것은 몇백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이었다. 성호는 잠깐 망설였다.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지은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예쁘네. 사자. 정말 고마워. 지은이 성호에게 볼에 뽀뽀를 했다. 그 순간 성호는 몇백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하지만 쇼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은은 옷, 신발, 액세서리까지 하나씩 골라갔다. 성호는 카드를 내밀며 계산을 했지만 금액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오늘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미안해, 오빠. 그동안 이런 걸 사본 적이 없어서 흥분했나 봐. 지은이 미안해하는 모습에 성호는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녀가 평소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괜찮아. 내가 좋으면 돼. 저녁에는 부산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지은은 와인을 마시며 기분 좋게 웃었다. 오빠, 나 정말 행복해. 이런 삶이 있는 줄 몰랐어. 나도 마찬가지야. 너와 함께라서 모든 게 새로워. 하지만 성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돈이 얼마나 버틸까? 3억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쓰면 생각보다 빨리 바닥날 수 있었다. 지은아, 우리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 무슨 계획? 돈 관리 말이야. 이런 식으로 쓰면. 지은이 성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좋은 방법 알아볼게. 좋은 방법? 투자 말이야. 내 친구 중에 투자 전문가가 있어. 그 친구한테 맡기면 돈을 빠르게 불릴 수 있을 거야. 성호는 조심스러웠다. 투자는 위험한 일이었다. 글쎄,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도 있잖아. 아니야, 오빠. 이 친구는 정말 실력이 좋아. 나도 전에 조금 맡겨봤는데 수익이 좋았어. 지은의 말에 성우는 조금씩 관심을 보였다. 사실 이런 생활을 계속하려면 돈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다. 어떤 투자인데? 부동산이랑 주식, 그리고 해외 투자까지 다양하게 해. 수익률이 정말 좋아. 얼마나? 월 10% 정도는 기본이야. 조건이 좋으면 더 높을 수도 있고. 성호는 놀랐다. 월 10%라면 연 100%가 넘는 수익률이었다. 너무 좋은 조건 같아서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지은이 직접 경험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 믿을 만했다. 그 친구 믿을 만해? 당연하지. 내가 직접 아는 사이인데. 오빠, 한번 만나볼까? 성호는 고민했다. 하지만 지은을 믿는 마음과 돈을 늘리고 싶은 욕심이 더 컸다. 그래, 한번 만나보자. 다음 날, 지은의 친구라는 민수를 만났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민수는 성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곧바로 투자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요즘 시장 상황이 정말 좋아요.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가 활발한데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정말 수익성이 뛰어나거든요. 민수는 태블릿을 꺼내며 각종 그래프와 자료를 보여줬다. 전문적으로 보이는 자료들과 설득력 있는 설명에 성우는 점점 관심을 보였다.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3개월 내에 30% 수익이 보장돼요. 30%요? 네, 최소 보장 수익이 그 정도고 잘 되면 50%까지도 가능해요. 성우는 가슴이 뛰었다. 만약 1억을 투자해서 30% 수익을 낸다면 3천만 원의 이익이었다. 몇 달만 지나면 원금도 회수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위험은 없나요? 투자에 100% 안전한 건 없죠. 하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손실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은이도 저희와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잖아요. 성호는 지은을 바라봤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빠, 정말 좋은 기회야. 이런 조건은 쉽게 만날 수 없어. 그럼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최소 5천만 원부터 가능해요. 하지만 금액이 클수록 더 좋은 조건을 드릴 수 있고요. 성호는 고민했다. 5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은과의 미래를 생각하면 투자해볼 만했다. 1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1억이면 정말 좋은 조건을 드릴 수 있어요. VIP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성호는 그 모습에서 순간 이상함을 느꼈지만 지은이 옆에서 격려하는 모습을 보며
의심을 거둬들였다. 알겠습니다. 일단 1억부터 시작해보죠. 현명한 선택이세요. 계약서 준비해드릴게요. 며칠 후 성우는 1억 원을 투자했다. 민수는 친절하게 모든 절차를 도와줬고 정식 계약서도 작성해줬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투자를 한 후 성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돈 걱정 없이 지은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투자 후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선 지은의 행동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항상 성우와 함께 있으려 했는데 최근에는 자주 외출을 했다. 어디 가는 거야?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 오빠는 좀 쉬어.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지은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외출 빈도가 점점 잦아지자 의심스러워졌다. 특히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지은을 보면서 성우는 불안했다. 늦게까지 뭐 했어? 친구들이랑 클럽 갔다 왔어. 오빠도 같이 갈래? 성우는 클럽 같은 곳에 관심이 없었다. 더구나 지은보다 나이가 많은 자신이 그런 곳에 가는 것도 어색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지은이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더 이상한 것은 돈이 계속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쇼핑과 식사 등으로 쓰는 돈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가고 있었다. 지은아, 요즘 돈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 미안해. 내가 좀 사치스럽게 쓴 것 같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성우는 가계부를 확인해 봤다. 분명히 쇼핑과 식사, 숙박비를 계산해 봐도 실제 지출과 차이가 났다. 혹시 다른 데 쓴 돈 있어? 지은이 잠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빌렸어. 누구한테? 친구한테.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가 급하다고 해서. 성우는 이해할 수 있었다. 지은의 따뜻한 마음씨를 알고 있었기에 친구를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빌려줬어? 500만 원. 미안해. 오빠한테 말 안 하고. 괜찮아. 하지만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줘. 그런데 며칠 후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1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다. 지은아, 또 돈이 없어졌는데? 그게. 지은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성우는 점점 의심스러워졌다. 정확히 어디에 썼는지 말해줄래? 오빠가 그렇게 따지니까 기분이 나빠. 지은이 갑자기 화를 냈다. 성우는 당황했다.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오빠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성우는 지은을 달래야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무렵 투자 수익에 대한 연락이 왔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성우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인가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빨리 성과를 냈어요. 벌써 15% 수익이 났습니다. 성우는 기뻤다. 1억 원의 15%면 1,500만 원의 수익이었다. 정말요? 언제 찾을 수 있나요? 그런데 좋은 기회가 더 있어요. 지금 찾으시는 것보다 더 큰 프로젝트에 추가 투자를 하시면 수익률이 더 높아질 거예요. 추가 투자요? 네. 이번에는 정말 큰 프로젝트거든요. 최소 50% 수익이 보장돼요. 성우는 고민했다. 돈을 찾아서 당장의 지출에 쓸 수도 있지만 더 큰 수익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도 매력적이었다. 얼마나 더 투자해야 하나요? 기존 투자금의 1억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그럼 총 2억이 되고 수익률도 훨씬 좋아져요. 2억이요.
성우는 망설였다. 2억은 자신이 가진 돈의 대부분이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거든요. 민수의 재촉에 성우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때 지은이 옆에서 말했다. 오빠,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민수 오빠 말이 맞아. 지은의 지지에 성우는 마음을 굳혔다. 알겠습니다. 1억 더 투자하겠어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몇 달 후면 정말 큰 수익을 보실 거예요. 성우는 또 다시 1억 원을 투자했다. 이제 남은 돈은 5천만 원 정도였다. 하지만 곧 큰 수익이 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불안함은 사라졌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더 많아졌다. 우선 민수와 연락이 잘 안 됐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고, 실제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지은의 행동도 더욱 이상해졌다. 외출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돌아와서도 성우와 대화를 잘 하지 않았다. 예전의 다정함은 사라지고, 어딘가 냉랭한 느낌이 들었다. 지은아,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오빠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냥 예전에는 항상 함께 있으려 했는데 요즘은 오빠, 나도 내 생활이 있어.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지은의 차가운 반응에 성우는 상처받았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밤, 지은이 술에 취해 돌아왔는데 가방에서 낯선 남자의 명함이 떨어진 것이다. 성우는 그 명함을 주워들었다. 김태연, 투자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성우가 명함을 들어 보이자 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아, 그냥 어디서 받은 거야. 투자 컨설턴트. 혹시 민수 말고 다른 투자 얘기 들은 거야? 아니야. 그냥 우연히. 지은의 대답이 어색했다. 성우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성우는 잠들지 못했다. 지은의 변한 모습, 계속 사라지는 돈, 연락이 안 되는 민수. 모든 것이 수상했다.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성우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지은이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다. 그리고 성우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꽃뱀의 덫에 완전히 걸려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우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지은의 가방에서 나온 명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김태연이라는 투자 컨설턴트, 그리고 지은의 어색한 반응.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다. 오빠, 오늘도 나 좀 늦을 것 같아. 지은이 화장을 하며 말했다. 요즘 들어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또 친구들이랑 만나는 거야? 응, 중요한 약속이 있어.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해주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은이 나간 후 성우는 혼자 호텔 방에 남았다. 창밖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평온함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고립감만 더해졌다. 성우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투자 현황도 궁금했고 지은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함을 달래고 싶었다. 여보세요, 민수 씨. 아, 성우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투자 현황은 어떤가요? 아, 그거요? 잘 진행되고 있어요.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민수의 대답이 예전보다 성의가 없어 보였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뭔가 얼버무리는 느낌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수익률이나. 아, 죄송해요.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나중에 자세히 연락드릴게요.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성우는 찜찜했다.
예전에는 투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던 민수가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것이 이상했다. 저녁 늦게 지은이 돌아왔다.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이었고 술 냄새도 심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친구들이랑 술 좀 마셨어. 지은의 대답이 어눌했다. 성우는 그녀를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다. 물 좀 마셔. 지은이 물을 마시는 동안 성우는 그녀의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봤다. 무심코 들여다보는데 여러 장의 명함이 보였다. 모두 다른 사람들의 것이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그 명함들을 꺼내봤다. 김태연, 투자 컨설턴트, 박민호, 부동산 중개업, 이상철, 금융상품 판매업, 모두 투자나 금융 관련 업종이었다. 왜 이런 명함들을 이렇게 많이? 성우는 의문이 들었다. 지은이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상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왔다. 화면에 잠깐 내용이 보였는데 오늘 목표 달성, 다음 타겟은 이라는 내용이었다. 성우의 가슴이 철렁했다. 목표 달성, 다음 타겟. 이게 무슨 뜻일까? 성우는 지은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려 했다. 하지만 잠금이 걸려 있어서 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 준비했다. 어디 가는 거야? 급한 일이 생겨서. 오후에 올게. 지은이 황급히 나가는 모습을 보며 성우는 더욱 의심스러웠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성우는 지은이 나간 후 그녀의 물건들을 살펴보기로 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지금은 진실을 알아야 했다. 지은의 가방을 뒤져보니 더 많은 명함들이 나왔다. 그리고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 안에는 여러 남성들의 이름과 함께 금액이 적혀 있었다. 박성우 마이너스 2억 투자 완료, 김상현 마이너스 1억 5천 진행 중, 이준석 마이너스 8천만 완료. 성우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이름이 그 목록에 있었고 다른 남성들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다. 마치 사업 장부 같았다. 손이 떨리며 계속 페이지를 넘겨봤다. 더 많은 이름들과 금액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목표 월 2억. 방법 중년 남성 타겟. 투자 사기. 주의사항 감정적 접근 후 신뢰 구축. 성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연출이었다. 헬스장에서의 만남, 다정한 모습, 여행, 사랑 고백. 모든 것이 돈을 빼앗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다. 성우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25년 결혼 생활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선택한 새로운 삶이 완전한 거짓이었다. 이럴 수가. 성우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는 확인하고 싶었다. 민수 씨,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갑자기 왜요? 투자금 회수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전화 너머로 민수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그게 지금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서 바로 회수는 어려워요. 프로젝트요? 어떤 프로젝트인데 2억을 회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투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중간에 빼면 손해가. 성우는 확신했다. 민수도 지은과 같은 편이었다. 투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당장 만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경찰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정식 계약서도 있고 그 계약서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성우가 소리를 지르자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성우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지금 당장 만나요. 1시간 후에 호텔 로비에서 성호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모든 것을 확인할 시간이었다. 1시간 후 호텔 로비에서 민수를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성호는 절망했다. 민수도 이미 사라진 것 같았다. 2억 원과 함께 그때 지은이 돌아왔다. 성호는 그녀를 마주보며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했다. 지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지은이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이 가식적으로 보였다. 이게 뭐야? 성호는 지은의 수첩을 내밀었다. 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걸 어떻게? 내가 바보였구나.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지은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태도를 바꿨다. 예전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뭘 알았다고 그래? 너희가 나를 완전히 속였다는 걸 알았어. 투자도 가짜고 사랑도 가짜였어. 지은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제 알았어? 좀 늦은 것 같은데? 그 순간 성우는 자신이 알던 지은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에 서 있는 것은 순수하고 다정한 여성이 아니라 계산적이고 냉혹한 사기꾼이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나한테 뭘 잘못했다고? 잘못?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호구였을 뿐이야. 지은의 말에 성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럼 우리 사이는 모든 게 거짓이었어? 당연하지. 오빠 같은 중년 아저씨를 내가 왜 좋아해? 돈 때문이지, 뭐 때문에. 성우는 할 말을 잃었다. 지은의 냉정한 말투에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돈 다시 돌려줘. 무슨 돈? 오빠가 기꺼이 준 거잖아. 억지로 뺏은 것도 아니고. 투자금 말이야. 2억. 그건 민수 오빠한테 말해. 나는 모르는 일이야. 지은이 시치미를 뗐다. 하지만 성우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너희가 한패라는 걸 알고 있어. 증거 있어. 없으면 그냥 조용히 해. 지은의 뻔뻔함에 성우는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어리석음에 절망했다. 가족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너하고 왔는데 그건 오빠 선택이잖아. 누가 강요했어? 성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지은의 말이 맞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각자 갈 길 가는 거지. 지은이 무심하게 말하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너 어디 가는 거야? 내 갈 곳에 가는 거야. 오빠도 알아서 해. 성우는 지은을 붙잡고 싶었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그동안 조금이라도 진심이었던 때는 없었어? 지은이 잠깐 멈췄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다. 처음에는 조금 미안했어. 오빠가 생각보다 순수해서. 하지만 일이 일이니까. 그것이 지은이 보인 마지막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미안해, 오빠. 하지만 이게 내 일이야. 지은이 떠난 후 성우는 혼자 남았다. 호텔 방에는 그녀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성우는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봤다. 2억 원은 사라졌고, 가족은 떠났고, 집도 없었다. 남은 것은 몇 천만 원뿐이었다. 민수에게 연락해봤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번호 자체가 정지된 것 같았다. 투자 회사라고 했던 곳에 찾아가 봐도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교한 사기였다. 성우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호텔 방에서 성우는 절망에 빠졌다.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었을까? 내가 너무 외로웠나?
너무 허영심이 컸나?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성호는 가족들 생각이 났다. 아내 윤미, 딸 수진, 아들 준호.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포기했을까? 휴대폰을 들고 집으로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모든 돈을 잃고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호는 그날 밤 술을 마셨다. 혼자서 절망적으로. 지은과 함께 마셨던 와인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다. 쓰고 씁쓸했다. 다음 날 아침 성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우선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로 했다. 비록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했다. 사기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성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증거가 부족하네요. 계약서도 정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하지만 투자 회사 자체가 가짜예요. 그것도 확인해봐야 하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성호는 답답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다. 경찰서를 나온 성호는 마지막으로 헬스장에 가봤다. 혹시 지은에 대한 정보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지은이 말씀이시죠? 그 친구는 진짜 이름이 아니었어요. 헬스장 매니저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 뭐라고요? 신분증도 가짜였고, 얼마 전에 알았어요. 경찰에서 수사 나와서. 성호는 더욱 절망했다. 지은이라는 이름도, 그녀에 대한 모든 것도 가짜였다. 그 여자, 진짜 이름이 뭐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전문적인 사기꾼에게 완벽하게 당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성호는 다시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지은이 떠난 후 처음으로 진정한 혼자였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집도 없었다. 남은 것은 절망과 후회뿐이었다. 성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걸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 꽃뱀의 덫에 걸린 성호에게 남은 것은 처참한 현실뿐이었다. 호텔에서의 마지막 밤, 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부산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 아름다움이 더 이상 그에게 위안을 주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현실만이 그를 짓눌렀다. 이제 어디로 가지? 성호는 중얼거렸다. 남은 돈은 3천만 원 정도. 당분간 생활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무엇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돌아가기가 두려웠다.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모든 돈을 잃고 사기를 당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호는 휴대폰을 꺼내 가족들의 번호를 바라봤다. 아내 윤미, 딸 수진, 아들 준호. 그들의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다.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25년간의 결혼 생활, 두 아이, 안정적인 가정. 모든 것을 버리고 젊은 여자를 따라간 자신이 한심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부산을 떠나기로 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서울로 바로 갈 용기는 없었다. 일단 다른 도시로 가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기차역에서 성우는 무작정 대구행 기차표를 샀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서울과 부산이 아닌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었다. 대구에 도착한 성우는 역 근처의 작은 모텔에 방을 잡았다.
부산의 고급 호텔과는 천지 차이였지만 지금의 자신에게는 이것도 사치였다. 모텔 방에서 성우는 자신의 처지를 냉정하게 분석해봤다. 나이 51, 무직, 가족과 절연 상태, 남은 돈 3천만 원. 이것이 자신의 현재 상황이었다. 일자리를 구해야겠어. 하지만 이 나이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25년간 한 회사에만 다녔던 성우에게는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었다. 더구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력서에 쓸 주소도 없었다. 며칠 동안 성우는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아봤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나이 때문에 대부분의 곳에서 거절당했고 받아주는 곳도 최저임금 수준의 일용직뿐이었다. 죄송해요. 연세가 좀 경력이 맞지 않네요.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어서. 거절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성우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갔다. 일주일 후 성우는 마침내 일자리 하나를 구했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이었다. 하루 8만 원. 일이 있을 때만 나오면 되는 조건이었다. 첫 출근 날, 성우는 작업복을 입고 건설 현장에 섰다. 25년간 사무직으로 일했던 그에게 육체 노동은 낯설었다. 몇 시간 일하니 온몸이 아팠다. 아저씨, 처음이에요?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가 물었다. 네, 처음입니다. 힘들죠?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자신의 미래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며칠 후 성우는 윤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여보세요? 윤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전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다. 미야. 나야.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지금 어디 있어? 대구에 있어. 대구. 왜? 성우는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미안해. 모든 게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윤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돈을 다 잃었어. 뭐라고? 사기를 당했어. 투자금 2억이 모두 사라졌어. 전화 너머로 윤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럼 지금 얼마나 남았는데? 3천만 원 정도. 또 다른 침묵이 흘렀다. 성우는 윤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분노, 실망, 절망. 그 여자는 어디 있어? 떠났어. 모든 게 사기였어. 사기. 성우는 지난 몇 달간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헬스장에서의 만남부터 투자 사기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다는 것을. 바보 같은 놈. 윤미의 말에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맞는 말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당신이 버린 건 돈만이 아니야. 가족의 믿음, 25년간의 결혼 생활, 아이들의 미래. 모든 걸 버렸어. 윤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우의 가슴을 찔렀다. 집으로 돌아올 생각 있어? 성우는 고민했다. 돌아가고 싶었지만 과연 받아줄까? 받아줄 거야? 모르겠어. 지금은 당신을 보기 싫어. 솔직한 대답이었다. 성우는 이해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긴. 아빠가 사라진 충격으로 힘들어해. 특히 준호가. 성우의 가슴이 미어졌다. 아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이혼 절차 진행하고 있어. 이혼. 당신이 먼저 가족을 버렸잖아. 이제 와서 뭘 기대해? 성우는 할 말이 없었다. 윤미의 말이 맞았다. 알겠어. 미안해.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다음 날부터 성우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하루라도 빠지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었고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모텔비와 식비만으로도 하루 5만 원은 들어갔다. 한 달이 지나자 성우는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건설 현장의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고 나이가 들어서 적응하기 어려웠다. 매일 온몸이 아팠다. 더 큰 문제는 일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비가 오면 일을 할 수 없었고 현장 상황에 따라 일이 없는 날도 많았다. 수입이 불안정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성우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했다. 우연히 신문에서 야간 경비원 모집 광고를 봤다. 나이 제한이 없고 밤에만 일하면 되는 조건이었다. 성우는 지원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네, 처음입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면접관이 성우를 유심히 봤다. 딱히 대안이 없는지 결국 합격시켜줬다. 야간 경비원 일을 시작한 성우는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았다. 월급이 150만 원으로 건설 일용직보다는 나았고 무엇보다 매달 고정 수입이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됐다. 하지만 밤새 일하고 낮에 잠을 자는 생활은 쉽지 않았다. 몸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고독했다. 밤마다 혼자 지키는 건물에서 성우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후회와 자책이 끝없이 반복됐다. 만약 그때 지은을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 헬스장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명예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되돌릴 수 없었다. 몇 달 후, 성우는 수진에게 전화를 받았다. 아빠, 딸의 목소리에 성우는 가슴이 벅찼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니? 아빠는 어떻게 지내요? 응,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정말요? 엄마한테 들었는데 힘들게 지낸다고. 윤미가 자신의 상황을 아이들에게 말한 것 같았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빠,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수진의 질문에 성우는 답할 수 없었다. 딸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저희를 버리고 가셨어요? 수진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성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버린 게 아니야. 아빠가 잠깐 정신을 잃었던 거야. 그럼 이제 집으로 오세요. 그게 성우는 망설였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엄마가 이혼하신다고 했어요.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아빠가 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까. 그럼 저희는 어떻게 돼요? 준호는 매일 울어요. 성우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아이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상상하니 견딜 수 없었다. 아빠가 다시 돈을 벌어서 돌아갈게. 언제요?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다시 일어설게. 하지만 성우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현재 상황에서 언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전화를 끊은 후 성우는 오랫동안 울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우의 상황은 조금씩 나아졌다. 야간 경비 일에 익숙해졌고 작은 원룸을 얻어 모텔에서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150만 원의 월급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할 수 있었다.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더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불확실했다. 어느 날 성우는 뉴스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건을 봤다. 중년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속아 거액을 잃은 사건이었다.
그 남성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도 그렇게 될까? 성우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다. 가족들이 있었고, 특히 아이들을 생각하면 끝까지 버텨야 했다. 1년이 지났다. 성우는 여전히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몸은 더 늙었고, 마음은 더 지쳐갔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어느 날, 성우는 우연히 지은을 봤다. 대구 시내의 한 카페에서였다. 그녀는 또 다른 중년 남성과 함께 있었다.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예전의 자신과 똑같았다. 성우는 그들을 멀리서 지켜봤다. 지은은 예전과 똑같이 밝게 웃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다른 피해자구나. 성우는 그 남성에게 경고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설령 말해준다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다. 자신도 그랬으니까.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떠올렸다. 윤미는 이혼 절차를 마쳤을까?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을까?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 성우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비록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가족 앞에 서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자리는 더욱 찾기 어려워졌고 건강도 나빠졌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온갖 병들이 생겨났다. 성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꽃뱀의 덫에 걸려 잃은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다. 가족, 신뢰, 미래, 희망,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평생 치러야 할 것 같았다. 단 몇 달의 어리석은 선택이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다. 야간 경비실에 앉아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닿을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일 뿐이었다. 꽃뱀의 덫에 걸린 한 남자의 몰락은 그렇게 완성됐다. 화려했던 추락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길고 고독한 바닥에서의 삶뿐이었다. 성우는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선택한 결과구나.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의 대가를 평생 치러야 한다는 것을. 꽃뱀의 덫은 한순간에 걸리지만 그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